최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입니다. 이 개정안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최경진 회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경진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교수님 그 법학 전문 교수이시고요, 그렇죠? 이 분야 전문가신데 현행법에 대한 좀 설명부터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통신비밀보호법상 통화 녹음, 대화 녹음, 통화자가 하면 이건 불법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바라볼 때 두 가지 측면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예. 지금 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거는 이제 형사 관련된 특히나 형사처벌이는 통신비밀보호법론인데 네. 사실은 이 그 통화 녹음 관련해서는 민사적인 책임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형사적인 부분, 민사적인 부분이 다 있다. 네네. 예, 그렇다면요. 지금 논란이 되는 개정안, 저희들이 이제 전해 받기로는 사실상 통화 녹음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던데 맞습니까? 네, 사실상 보면 특히나 이제 기존에 그 금지되는 것 이외에 네. 대화자 간의 경우에도 이제는 금지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예외가 없이 그냥 일원화 돼가지고 네.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당사자의 모두의 동의가 없으면 이제 불법으로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네. 처벌됩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 하에서는 한 사람이 대화할 때 자기가 다른 사람 동의 없이도 녹음을 해도 괜찮은데 전화 통화하다가 내가 그냥 상대방 이야기를 녹음해도 동의 안 받아도 괜찮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개정안 내용 네, 현행법에 따르면 이제 네. 대화 참여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대화 참여자가 아닌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사이에서의 대화인 경우에는 그것을 무단으로 녹음하거나 엿들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처벌받죠. 예. 처벌받는 거죠. 그런데 제가 대화자인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통화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녹음을 하더라도 네.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를 안 받고 내가 녹음을 하면 처벌받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기존에도 민사적으로는 책임을 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녹음했을 경우에. 네. 아하. 음성권이라고 해가지고 예. 음성권을 위반했을 때 침해했을 경우에 그것이 인격권의 하나로 봤거든요. 네. 그래서 하급심의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봐서 네.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매우 소수이긴 하지만 있긴 합니다. 아하. 네. 그 경우는 상대방이 낸 목소리를 저 사람이 녹음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내 음성권이 침해됐다고 고소를 무단으로 했었죠? 이제 무단으로 녹음을 하고 네. 무단으로 이제 제3자에게 공개했던 사례였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이제 민사적으로는 책임이 있다라고 봤던 겁니다. 근데 네. 형사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거고요. 예. 네. 그럼 이제 형사적인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나오는 우려 중에 하나는요. 그동안 뭐랄까 갑질이랄까요? 또는 뭐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이런 범죄들 중에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는 범죄다 보니까 이 녹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 네, 개정안이 만약에 통과돼서 법으로 시행된다면 이러한 범죄 증거로 활용되고 밝힐 수 있는 녹음 절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개정안대로 한다면 상대방 동의 외에는 사실상 이렇게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물론 예외적으로 정당행위에 해당되는지는 나중에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법원까지 가가지고요. 네. 근데 정당행위인지를 증명하는 거나 실제로 이제 그 인정받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법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개정안대로만 간다면 범죄 피해자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경우에 따라서는 민형상 이제 증거로 활용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모두 다 막히게 되는 거죠. 아하. 그 말씀 막히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내가 당하고 있는 거 이거 녹음해서 증거로 삼아야 돼라고 녹음을 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법의 처벌을 받는 범법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가해자는 오히려 녹음한다는 것을 찾아내서 역공을 해서 피해자를 오히려 범죄자로 만들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윤상현 의원은 이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통화 녹음 자체가 약자의 방어 수단인 경우도 있지만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을 뿐더러 통화 녹음 자체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개정안을 냈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은?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저는 동감을 하거든요. 이게 음성통화라는 것이 때로는 매우 내밀한 사적인 그 영역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프라이버시적인 측면이나 또 인격적인 이익의 보호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이제 10년 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는데요. 네. 이게 음성정보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또 개인정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의 또 보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시대, 특히나 이렇게 ICT가 발달하고 또 데이터 시대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사적 비밀이나 또는 프라이버시 가치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네. 현대에 맞는 그런 음성에 대한 적절한 보호의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게 일도양단으로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게요. 네.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사례에서 이게 오히려 굉장히 나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면 허용이라든가 또는 전면 금지는 현 시대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좀 더 디테일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적절한 예외를 규정하지 않으면 저는 오히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상당히 좀 민감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네.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뭐 외국 사례를 좀 봐야 될 텐데요. 네네.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주별로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외국 사례 좀 간단히 짧게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외국 사례를 바라볼 때 그 나라마다의 그런 음성이나 또는 사생활에 대한 국민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역사적인 경험 또는 사회적 공감대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잘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비법이 제정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사찰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제 해외 사례를 무조건적으로 볼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면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뭐 플로리다나 또는 뭐 캘리포니아 같은데 이런 데서는 사실 이제 동의 없는 통화 녹음 같은 게 불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에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녹음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녹음을 활용하는 경우에 제3자 공유나 또는 공개하는 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논의할 때도 참조할 점은 우리가 이거를 전면 녹음 자체를 금지할 건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녹음은 허용하되 제한적으로 사용 범위 내지는 이제 활용 범위를 제한할 건지 같은 좀 더 디테일한 논의가 필요한 거죠. 네. 그런데 또 하나의 궁금증은 뭐냐면 도대체 왜 이러한 개정안을 발의했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정치인들 권력자들이 자꾸 안 좋은 이야기 또는 범죄 증거가 될 수 있는 말을 했다가 녹취당해서 녹음당하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 아예 막자 우리가 힘들다. 정치인을 위한 법안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정치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 그 국민적인 합의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국내 폰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녹음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썼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통화 녹음 기능이 되는 것을 기기를 우리가 미국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이게 차단시켜 버리거든요. 그런 이제 기능이 이제 좀 나라마다 다른데 이거는 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음성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음성권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민사 사례의 경우에는 인격권의 한 부분으로 인정을 한 사례가 매우 제한적으로 있긴 하지만 문제는 실제 음성권이 도대체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고 또 어디까지 제한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논의한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앞으로 좀 논의해야 될 것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의 경우에도 이제 공적 인물에 대한 취재 차원에서 통화를 녹음하는 것이 과연 허용돼야 되느냐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감정에 따라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성권이 보호 범위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한 논의를 통해 가지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프라이버시라든가 사생활의 자유 같은 경우도 헌법상 보장받는 매우 강력한 매우 최우선의 권리라고도 말은 하지만 실제로 뭐 표현의 자유라든가 아니면 공적 인물, 알 권리 등에 의해서 제한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권리도 뭐 완벽하게 보호받는 100% 완벽하게 보호받는 권리는 없기 때문에 이런 적절한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가 좀 더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최경진 회장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